경기도 하시고 걷기, 달리기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는 것처럼 어떤 운동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라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항상 같이 즐길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오래 할 수 있게 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저는 당구 80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당구는 80 정도만 치면 어떤 누구와도 재밌게 칠 수 있습니다. 골프도 100 정도 치면 어느 누구와도 라운딩을 나가도 즐겁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구 80, 골프 100.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인데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이 스포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스포츠 같은 경우 한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하면서도 이게 한 가지 방향 내지는 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스포츠가 좀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GPP, SP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 단련 방법이 있고 그 운동에 특화된 체력 단련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건강 체력이 있고 운동 체력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건강 체력은 기본적인 근력이라든가 유연성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이 운동 체력은 그 운동에 맞는 민첩성이라든가 순발력, 스피드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내 건강 관리 목적으로 특정 운동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운동을 반복하면서 기본적인 내 건강도 같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이 운동하는 패턴을 보면 특정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그 운동에 특화된 체력만 단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 체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성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추가로 기본적으로 좀 단련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막 서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거니까 막 이기려고 하다 보면 많이 다쳐서들 오거든요. 그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즐길 만큼 스포츠를 하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부상 방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밍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 유연성을 키워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조금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학에는 OPT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체력 요소 중에 이 건강 요소를 우선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이 담보된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힘, 그 위에 스피드를 얹으라는 건데요. 스쿼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연성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가 나오지 않는데 그 위에 무게를 얹으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성이 담보된 유연성이 충분히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뒤에 스쿼트를 해야 하는데 그 위에 스피드, 그러니까 운동을 빨리 하는 것, 그러니까 크로스핏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운동들을 적당한 무게로 빨리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 뒤에 그 앞전 요소들이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특히나 어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 체력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건강 체력은 기본적인 순서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힘, 그 위에 스피드를 얹어야 한다. 순서가 뒤바뀌면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고유 수용체 감각을 좀 미리 훈련을 해두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발서기 한번 해보셨나요? 한발서기. 평소에 할 일이 거의 없죠. 눈 감고 한발서기가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대략 30초가 기준입니다. 30초를 서지 못하면 향후 수년 안에 낙상으로 위한 위험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눈을 감고 한 발로 서게 되면 내 시각으로 유지되고 있던 이 균형 감각이
내 몸의 이 고유 수용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인대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근이 어떤 길이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머리에서 인지를 해서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어줘야 내가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혹은 부상을 당할 만한 순간에도 적절한 자세를 취해서 그 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부상을 피하는 데는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한번 불을 끄고 한 발로 선 다음에 제가 몇 초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어요.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운동에 관해 가지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이론이나 다양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학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전공해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운전할 수 있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뇌 과학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다양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뇌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행을 하는 모드고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 내부에서 오는 감각을 처리하는 모드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뭔가를 하고 있거나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거나 또 뭔가를 실행하고 있거나, 모처럼 시간이 나도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죠. 내 내부에서 오는 신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만성 통증의 과정으로 가는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세 가지 모드가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잘 돌아보지 않았던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나를 돌아보는 이 모드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만성 통증을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거를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움직임으로써 그 모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만성 통증과 운동, 그리고 건강한 삶에 있어서의 운동,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김동혁 교수님 모시고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성 통증을 앓으시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김동혁 교수님 감사합니다.